명언에 빠져들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밥을 못 먹거나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걱정이 많으면 손톱을 뜯거나 얼굴을 계속 만지고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얼굴색도 좋지 못해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안전이나 비효율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에 휩싸여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걱정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줄일 수 있는지를 일상 속에서의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 깨달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을 빌리자면, 걱정은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들고 거칠고 투박하게도 만든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걱정을 떨쳐버려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명언올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걱정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단계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라. 첫째, 현재 직면한 걱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둘째, 걱정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라. 셋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파악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또한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라. 지나친 고민은 건강에 해롭다. 사람을 가장 유쾌하게 만드는 힘은 신실한 신앙과 숙면, 음악 그리고 웃음이다. 그러니 앞날에 자신감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삶 속의 유머를 즐겨라. 그리하면 건강과 즐거움은 모두 당신 것이다. 오늘날 약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감정기복으로 인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건강을 소홀히 다루지 마라.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는 반드시 정신적 안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신계 질환으로 신체 건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전 세계를 소나귀에 넣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성공은 의미가 없다. 수천 평의 대저택을 가졌던들, 몸을 누일 침대 한 칸이면 충분하고 수십만 평의 평야를 가졌던들, 한 끼 식사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한 것이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 세 끼 식사에 침대 하나에 누워 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업뿐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곧 고혈압 증세를 보이곤 한다. 그리고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등으로 각종 질환을 앓게 된다. 사실 근심 걱정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맥을 못 추게 한다. 그렇기에 근심 걱정은 반드시 통제해야만 한다. 큰 좌절을 겪으면 대개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으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이들이 있다. 걱정과 탄식 따위는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게 만든다. 이를 악물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표정도 굳어진다. 또한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당장 걱정을 멈춰라. 걱정을 털어내는 4단계 방법을 적용하면 모든 근심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라. 둘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록하라. 셋째,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라. 넷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라. 그리고 일에 몰두하라. 어떤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을 잊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더라도 근심 걱정에 빠지는 대신 바쁘게 몸을 놀려 절망을 떨쳐낸다면 걱정은 쉽게 털어낼 수 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라. 걱정하는 습관은 청명한 하늘을 암흑천지로 뒤바꾸는 것과 같다. 그러니 걱정하는 습관을 털어버리고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하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은 없다. 걱정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에너지를 채워라. 생물학적 원리에 따르면 자연에는 진공 상태가 없다고 한다. 텅 비어 보이는 백열전구도 부숴보면 그 안에는 공기가 꽉 들어차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 역시 진공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에는 온갖 근심, 공포, 증오 등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근심, 공포, 증오가 아닌 다른 것들의 에너지로 두뇌를 가득 채워야 한다. 바쁘게 살아라. 가만히 앉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온갖 잡스런 생각이 떠올라 괴로워진다. 잡념이 당신의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 황량한 남극 한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 못할 고독과 좌절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바쁘게 살아라. 그리고 즐거운 일을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라.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다. 고작 해봐야 몇십 년 사는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큰 포부를 가지고 진정한 가치에 귀를 기울여보자. 온갖 힘겨운 삶의 도전과 좌절을 굳건히 이겨내고도 사소한 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곤충의 공격에 나무가 쓰러지듯 결국 힘없이 쓰러져 버리곤 한다. 큰일을 위해 사소한 일에는 마음 상하지 말자. 대부분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보잘것없는 이유로 엄청난 대가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 충동적인 기분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침착하고 또 침착하라. 사람들은 흔히 사소한 단점에 주목하곤 한다. 조그마한 빈틈에도 화를 내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습관은 본인과 주변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말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건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다.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걱정 없는 순간에도 불안감에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유쾌한 사람들은 보통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불쾌한 순간에도 즐거울 줄 아는 호탕하고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듯 너그러운 심성을 지닌 정신적인 귀족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균치로 따져보면 세상 근심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행여 추락할까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병이 옮을까 에이즈 환자를 멀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걱정할 시간을 잠시 덜어 곰곰이 생각해보자. 항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25만 분의 1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해 죽을 확률보다 낮다. 그리고 악수를 한다고 에이즈가 전염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걱정하면서 보험에 가입한다.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는 바로 보험회사다. 나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두고 돈을 거래하는 것이니, 즉 근심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난이 그리 자주 닥치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전쟁과 같은 경험을 할 확률은 극히 낮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골칫거리는 언제나 산재에 있다. 그러나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저 몸과 마음만 허약해질 뿐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자. 오늘이야말로 바로 어제의 내일이지 않은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적절한 치료법을 쓰고, 치료할 수 없다면 빨리 잊어버려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운명을 탓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마라.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이겠다. 순리를 따르는 것도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나무, 폭풍 우, 기아, 절망 등에 맞서서 담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은 정해진 기준까지만 하라. 스스로에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어디에서 걱정을 멈출 것인지 한계를 정하라. 걱정을 지금 멈출지 아니면 이미 기준을 지나쳤는지를 확인하라. 사람의 마음에도 기존의 습관과 방식을 고집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이 아닌 이 기준에 따라 일을 결정하라.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어디까지 걱정할지 한계를 정하라. 걱정을 멈춰야 할 때를 기준을 정해서 실행하라. 어린 자녀들이 우유를 쏟는 일이 있다. 우유를 쏟고 나면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온갖 자책감에 휩싸여서 울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하고 원망해도 쏟아진 우유는 되돌아올 수 없다.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유는 쏟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라면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일에 집중하라. 인생의 우유를 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왕에 쏟아진 것이라면 완전히 잊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은 처음에는 세상을 욕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감옥에서 몇 달 지내고 나면 과거의 불행 따위는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게 된다. 어떤 절대 권력으로도 과거의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실수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유쾌한 날들에 집중하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 실패에 좌절하여 온통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후회해 본 적도 없다면 이 역시 성공하긴 힘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느냐인 것이다. 슬픔에 빠져 있으면 슬퍼질 것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두려워질 것이다. 불길한 일을 걱정하면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 그러니 유쾌하게 살고 싶다면 즐겁고 유쾌한 생각만 하라. 그래야 행운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감사합니다.